저희가 준비한 1위가 나왔습니다.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는데 여야 모두 지금 밖으로 나가서 각각의 지지층을 향해서 마치 불복을 부추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승복을 할 거냐. 근데 이 대표의 발언 3주 전과 기류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승복은 당연히 해야죠. 승복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예.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에 따른 결정들을 그걸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겁니까? 3주 전에 채널A에서 헌재 결정에 당연히 승복한다고 하셨거든요. 이 입장 여전히 변함없다고 보면 될까요?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일단 최수영 평론가님.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저 발언 어떻게 들으셨어요?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수용은 이재명 대표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결론이든. 근데 딱 집어서 승복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나오면 본인은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좀 비춰집니다. 자, 지금 얼마 전에 이 방송 채널에 나와서 얘기했던 분명히 방송이 말이 있습니다. 승복 안 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저는 그 말에 주목하고 싶어요. 자, 헌법재판소 단신제입니다. 뭐 더 갈 데도 없어요. 불가역적인 판단 딱 내려주면 끝납니다. 민주당 얘기대로 인용이 된다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무 소리 안 하겠지만 기각과 각하가 된다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벌써부터 무슨 뭐 연판장 돌리고 국민 뭐 지지 서명운동 지금 받고 있는데 이 자체를 저는 동력으로 이용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아니 우리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나라고 의회민주주의 채택한 나라입니다. 직접 민주주의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렇게 광장의 힘을 자꾸 빌리는지 모르겠고 이재명 대표도 아주 깔끔하게 자 이거 우리 어떤 결론이 나오든 우리도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하겠습니다. 하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얘기 대통령의 존칭도 빼면서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겁니다. 짧게 한마디 하고 가는 모습에 저는 많은 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수용하지 않으면은 다른 방식을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대목이라고 다른 방식이라면 뭐가 있나요? 저는 뭐 광장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또 재탄핵을 추진하거나 뭐 이런 방법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재탄핵이요? 그렇죠. 만약에 가능성이 있다면. 김진욱 대변인님, 아까 최수영 평론가 말대로 3주 전에 당연히 승복해야 된다. 승복은 대통령 호칭 빼고 윤석열이 하는 거다. 뭐 물론 피청구인이니까 대통령이 승복을 해야죠. 아직 대통령도 입장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제 만약에 전원일치가 확신하다면 뭐 승복 당연히 해야 되죠. 라고 얘기하는 게 또 오히려 맞는데 뭐 이것 따르고 저것 따른 거 아니냐는 비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지금 그 전원 일치인지 아닌지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헌법재판관님들 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왜 승복의 메시지를 내지 않느냐, 저는 좀 거꾸로 한번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은 왜 승복의 메시지를 안 내는 겁니까? 이 사건의 피청구인 당사자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이 당사자가 가장 먼저 승복의 메시지를 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당사자를 지금 두둔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승복의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고, 저희는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이 저질렀던 이 12.3 비상계엄, 특히 계엄군을 동원해서 군대가 그 국회와 선관위를 침탈하는 그런 광경들을 본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것이 인용의 결정이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이라고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항상 국민들마다 생각은 다르고. 아니 뭐 제가 예. 구체적인 여론조사의 숫자를 예.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지난주에 있었던 갤럽, 주말에 있었던 뭐 CBS, 이번 주 월요일 날 있었던 리얼미터의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실 거죠? 예, 그러면 그런 예. 그 결과들을 보면 예. 많은 분들이 예.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필요하다, 인용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승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헌법재판소가 지금 이렇게 광장에서 많은 분들이 인용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에게 어떻게 정확하게 설득력이 있는 메시지, 판결 결과를 내놓을 것인가, 저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 한 사람만 승복하면 모두가 다 국민이 다 승복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실 두 사람 다 중요해요. 대통령 승복도 이재명 대표 승복도. 근데 이제 제가 꼬리짐을 드린 이유가 그건데, 승복은 윤석열이 하는 거다. 실제로 선거를 코앞에 두고요. 최근 민주당은 이런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복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윤석열이 곧장 2차 계엄을 선포할 겁니다. 2차 계엄은 윤석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카드인 셈입니다. 윤석열의 복귀가 계엄 면허증 발급이나 마찬가지라고 거듭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김병주 의원은 뭐 제2의 계엄 또 할 수 있다라고 했고 5대3 기각되면 제2의 4.19가 발생한다. 혹은 기각낸 재판관은 제2의 이완용이다. 뭐 4.19, 이완용 지금 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들 다 나오는데 윤기찬 부위원장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마음속의 승복 여부를 저희가 밝히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일단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는 불복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승복 안 한다는 말을 안 했다 해서 승복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거 나온 이후에 저희가 보면 될 일이고 예.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께서는 민주당의 당대표이기 때문에 기존에 민주당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불복성 발언들이 있기 때문에 예. 이 불복성 발언을 상쇄시켜달라는 거죠. 그래서 승복 메시지를 내달라는 거고 이거는 야당의 지도자로서 지지층에 대해서 이렇게 합시다. 우리 승복합시다라고 해서 미연에 어떤 뭐 위험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자라는 전략적 차원에서 메시지를 내달라는 것이지 양식 고백을 해달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정당의 대표자인 그 자격에서 해야 될 일을 촉구한 거예요. 그렇다면 알았다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만 승복한다는 부분도 이거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잖아요. 마지막으로 지금 이 시점에서 만약에 승복의 메시지를 안 내고 만약에 내가 원하는 그 결과가 안 나오면 4.19식으로 항거해야 된다.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는 것은요. 또 이완용이다. 이런 메시지를 내게 되면 지금 판결이 선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관들에 대한 압력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 이것이 판결 선고 이후에 그에 대한 평가적 저런 메시지하고 또 차원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미 그 재판관들을 양심의 어떤 작용을 하기 위해서 저런 압박을 가하는 측면에서 하나 나쁜 것이고 두 번째는 예. 지도자로서 국민께 내는 지지층에 내는 메시지를 왜 내달라고 하는데 안 내주냐 이거죠. 이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일단 승복하고 자제합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왜 나한테 승복하라고 저희 윤석열 대통령이 승복할 문제를 이렇게 따지고 있을 때인가요? 저는 이 발상 자체가 안 맞는다 지도자로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복, 승복, 뭐 저항 여야 중진들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와서 관련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당 원내대표가 승복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승복해야 될 사람은요. 이 사건을 일으킨 가해자인 대통령입니다. 야당에게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 얘기죠. 예, 그리고 어쨌든 헌법재판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어떠한 이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어느 한 민주당 의원은 헌재의 불이한 선고에는 불복 저항해야 한다며 불복 운동을 예고한 것은 헌정 질서를 거부하는 위험한 언사입니다. 국회의원으로서 헌법 수호 의지가 없음을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기본 자질마저 의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민주당이 헌재 결정에 불복하고 유혈 사태까지 거론하는 것은 사실상 헌정 파괴를 조장하는 내란 행위의 다름 아닙니다. 윤상현 의원이 여기 보면 못된 놀부심보라고 비판한 민주당 의원이 누구냐면 김영민 의원인데 탄핵 기각에 승복하는 질문 자체 전제가 잘못됐고 살인죄를 반성하지도 않는데 용서를 강요한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언급한 모양이더라고요. 글쎄요, 뭐 김용민 의원의 이야기가 조금은 거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뭐 승복을 하거나 뭐 국민들께 승복을 하지 말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결국 지금 이 탄핵 선고 자체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파괴될 뻔했던 이 헌정 질서를 다시 수호하고 복구해내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라고 한다면 이 대통령이 했던 이 비상계엄 자체가 합법화되는 것이고 또 합리화되는 것이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계엄에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또 면허증을 발급해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불안감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헌정 질서를 다시 수호하고 복구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까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처럼 지금 이 승복 이야기는 대통령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그 물음에 답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야당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만장일치로 인용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만 이재명 대표에게 뭐 몰아붙이면서 질문이 나가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 상황이 조금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그런 시각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이 반성도 안 하는데 왜 우리에게 용서를 강요하냐. 윤상현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만 인정하겠다는 못된 놀부심보다 어제였나요? 박홍근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기각이 나오면
우리가 원하는 그 선고가 나오지 않는다는 취지로 뭐 불복 저항 얘기를 했는데 저의 입장은 지금도 확고하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하라는 압박 취지였고 미리 천명하고 와야 된다고 했어요. 불이한, 정의롭지 않은 선거에 불복하겠다. 지금 어제 이제 박홍근 전 원내대표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오늘 비교적 이 박 의원과 비슷한 취지의 말들을 많이 민주당에서 쏟아내고 있고요. 급기야 오늘 한덕수 대행이 뭐라고 했냐면 저 최성 평론가. 네. 이건 뭐 여야 공이 얘기하는 건데 지금 공동체의 안정과 생존을 우선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생각해야죠. 헌재 판결 이전에만 대한민국이고 이후는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저는 민주당의 발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헌법재판소에 우리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켜서 넘긴 것은 그것이 인용이든 기각이든 각하든 헌재 판결을 기다려서 우리가 수용하겠다는 뜻으로 보낸 것 아닙니까? 예. 판단을 내려달라고 보냈는데 이제 지금 와서 오직 우리는 인용만 받겠다고 하는 것은 헌재를 인용 통과 기구로만 생각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리 판단 기구로 본 게 아니라 예. 인용 통과 기구 당신들은 패스만 해주면 돼. 그 나머지는 우리 몫이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하고 그 한덕수 총리 원안대행이 하는 얘기가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4월 4일 이후에 대한민국의 공동체 그 나중에 미래와 우리의 생존을 얘기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다 그러니까 민주당만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직 4월 4일 이전만 지금 보는 것처럼 비치니까 우리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양대 정당은 우리 국가를 이끌고 가는 두 축입니다. 정말 저는 이런 부분에서 자극적인 언사 삼가해야 한다고 봅니다.